네, 이분 최초 내원하실 때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이분은 만 44세 남성분이었고요. 최초에 이제 제가 오른쪽 윗부분, 이 부분에 이제 치아 뿌리만 남아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 작은 어금니 부분하고 앞니 쪽에 마찬가지로 뿌리만 남아있고, 그리고 왼쪽 윗부분에도 뿌리만 남아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치아는 첫 번째 큰 어금니가 좀 크게 파절이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왼쪽 아래 맨 끝에, 오른쪽 아래 맨 끝에 치아는 이미 발치가 된 채 내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니 쪽에도 보면은 앞니 쪽에도 이제 좀 충치가 꽤 심해가지고 충치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아마도 이제 신경치료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최초 봤을 때. 네, 이분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환자분께서 공포가 있어가지고요. 그 공포를 어떻게 아무리 제가 뭐 말로 해도 이미 그 공포를 이미 경험한 분들에게는 좀 극복을 도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처음에는 치아 모양을 내는 걸 프랩이라고 하거든요. 임시치아 만드는 거. 그거를 하는 것조차도 의시가 진정 상태에서 가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간단하게 마취를 하고 염증 처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신경치료 중간중간에 마취를 하고 신경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마취를 하고, 그리고 좀 약간 긁어내는데도 불편하고 이제 신경치료도 약간씩은 좀 불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뭐 공포가 없다고는 말을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전보다는 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를 조금은 극복을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간단한 수술 하나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예요. 좀 기다렸다가 오른쪽 윗부분 임플란트 식림하는 부분, 그 부분 근데 금방 끝났는데도 환자분은 그때조차도 의시가 진정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가장 좀 걱정이 됐었어요.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고 공포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한 3분의 2 이상은 어느 정도 해 나가지고 좀 고비는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어려웠던 점은 이제 심미적인 거를 어느 정도 이제 환자분 충족시켜 놓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최초 왔을 때 어금니가 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니로 씹었어야 됐고, 그때 앞니를 신경치료해 가면서 그 충치의 모습이 보였는데 신경치료해 가면서 그 충치를 이제 좀 잘 커버해서 앞니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바로 보철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 보철은 나중에 임플란트가 들어간 뒤, 어금니 임플란트가 들어간 뒤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시치아로 환자분한테 좀 마음에 들게끔 해놓고 시작하는 게 초반에 좀 시간도 들고 조금은 공포가 있는 환자분한테 어려움을 좀 제가 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환자분께서는 네, 잘 해주셨고, 그리고 임시치아라 조금 덜 이쁘기도 했을 텐데 그래도 만족을 해 주셔가지고 네, 다행히 임플란트를 이어서 수술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점은 어려움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처음에 치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금니가 들어갈 공간이, 왼쪽 아래 어금니 들어갈 공간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어금니를 이제 넣으면서 기존에 물렸던 높이보다 좀 띄워서 전반적으로 보철이라든지 교합 평면 위아래를 좀 매끄럽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 있어서 환자분께서도 어느 정도 이제 턱에 부담이 올 수도 있어요. 초기에 그게 턱에 부담이 오지 않은지 좀 확인해 가면서 보철을 좀 조정하고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 과정의 어려움이 아직은 이제 남아있는 환자분입니다. 네, 1월 중순 정도에 이제 치료를 시작해가지고요, 생각보다 치료가 길어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공포가 심하기 때문에, 한번 수술을 하고, 그 수술 이후에 이제 다음을 빨리빨리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쉬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뭐 다음 주에 뭐 반대편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몇 달 있다가 반대편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치료 기간이 꽤 길어질 것 같다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공포가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해 주시긴 했으나 환자분께서 생각보다 공포를 잘 견뎌내고 있으셔가지고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는 좀 빨리 진행됐어요. 파노라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위쪽 하나만 식립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뼈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립하고 또 그게 단단하게 이제 임플란트랑 뼈랑 결합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좀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은 한 80~90%까지 끝내는 데까지는 아마도 처음 시작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안에는 네, 80~90%는 대부분 다 끝날 것 같아요. 이분 치료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점하고 좀 아쉬웠던 점은요, 일단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점은 생각보다 뼈가 얇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생각대로 안 되면은 조금이라도 안 되면은 좀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상악은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잘 됐어요. 근데 하악에 있어서 이분이 이제 혀가 너무 이제 늘어지고 그 수술 도중에 물이 나왔을 때 이제 컨트롤이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하악은 제가 조금 원하는 만큼 식립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정도가 이제 100점이라면 100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뼈 이식이 계획이 없었는데 버컬 쪽 이제 볼 쪽 뼈가 살짝 조금 더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계획은 안 했지만은 오른쪽 위아래 이제 임플란트 식립할 때 제가 별도로 뼈 이식을 한 번 더 해드릴 거는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분 치료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어요.